반갑습니다. 네, 예비사회복지사 웰컴데이 사업에 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만나뵙게 돼서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예, 이번 저희 협회에서 준비한 예비사회복지사 웰컴데이 사업은 사회복지사를 왜 하려고 하는지, 어떤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은지, 어떻게 사회복지를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했는데요. 예비 사회복지사분들도 이번 기회를 토대로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스스로 정립하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짐을 하신 내용들은 주변에 같이 계시는 예비 사회복지사분들과 나누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준비해드린 간식도 맛있게 드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슈퍼바이저님들도 미션 수행 잘 해주세요. 화이팅! 네, 그럼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인천 사회복지사들의 대표이신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협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배영 회장님의 인사 말씀 잘 들으시고 바로 이어서 박정화 사무처장님의 특강이 진행될 예정이니까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회복지사 자격증 준비도 마무리 잘 하신 다음에 저희 인천협회로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앞으로의 길을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이배영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기관에서 실습하시는 예비 사회복지사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앞으로 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실 귀한 인재들이라 생각하니 감격스럽고 무척 기쁜 만남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 단계 성장하고 또 사회복지 현장을 이해하는 귀한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당당하고 멋진 사회복지사, 우리 인천사회복지사협회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즐거운 실습, 행복한 실습 되시고 앞으로 앞날에 멋진 발전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사회복지사협회 박정아입니다. 오늘 예비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의 첫걸음 특강을 맡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만났으면 더 좋았을 건데 조금의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오늘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에 보시면 스타트와 피니시가 함께 있죠. 저는 예비 사회복지사들에게 되게 적합한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사회복지사로 나아갈지 아니면 실습을 통해서 난 그냥 여기서 접어야 할지 그 기로에 서 있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이번 실습이 끝나면 스타트를 하실 건지 피니시를 하실 건지 그런 결정을 하는 계기가 바로 실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릴게요. 저는 현재 인천사회복지사협회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고요. 그 전에는 한 노인복지관에서 오랜 기간 근무를 한 이력이 있고 슈퍼바이저로서도 오랜 기간 활동을 해왔습니다. 제가 제 소개를 조금 더 할게요. 여러분들 실습 현장에서, 사회복지 현장에서 누군가의 관계를 맺을 때 뭐를 형성하라고 배우셨나요? 맞습니다. 라포를 형성하라고 하죠. 저도 지금부터 여러분하고 라포를 형성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 귀에 더 쏙쏙 잘 들리려면 저란 사람에 대해 이해하시는 것도 조금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제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저런 사회복지사가 이야기를 해주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여드린 이 사진은 제 SNS에 있는 프로필 사진인데요. 그 밑에 보시면 뭐라고 막 글이 써져 있죠. 그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룰 수 있는 박정아. 예, 이게 제 좌우명입니다. 저는 좀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웬만하면 어떤 사물이든 대상이든 현상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걸 뭔가 해보고 싶고 할 때도 긍정적으로 도전을 하는 편이죠. 할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이 들면 그거를 해내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합니다. 될 거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로요. 근데 단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제가 못할 것 같은 것, 그런 거는 아예 그냥 잘 시도하지 않는 편이에요. 저는 똑똑한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아는 사람,
나의 능력이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 결국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 수준을 아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자기 분수 뭐 이런 걸 알기 위해서 성찰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담보되었을 때 제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든 해내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멘토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복지사라고 되어 있죠. 네, 제가 되고 싶은 사회복지사 상이에요. 제가 지금 사회복지 15년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처음에 사회복지 현장에 나갔을 때 뭔가 이제 욕심도 많고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또 새로운 시도 같은 거 하면 뭔가 잘 해오고 싶어서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뭔가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적 지식 그리고 노하우 그리고 복지 정책의 방향 뭐 복지국가는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살갑게 혹은 쉽게 가르쳐 주시는 선배님을 저는 사실 못 만났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었거든요. 어떤 분이 제 손을 딱 잡고 박정아 사회복지사 내가 복지사의 길을 알려주겠어. 아니면 이렇게 사회복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라는 얘기를 해주는 누군가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어리기도 했고 연차도 별로 안 되고 경력도 없으니까 알고 싶어도 또 선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혼자 성토를 했죠. 왜 이렇게 인천 현장에 따라갈 만한 배우고 싶은 그런 선배는 없는 거야 라고 혼자 불만을 가지면서 그러면 어떻게 내가 성장해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저는 2011년도에 처음 페이스북이란 걸 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제 현장에서 열심히 나름대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되지. 노인복지 이 정도면 알겠어. 라는 자만에 빠져 있었거든요. 근데 페이스북을 봤더니 전국 방방 곳곳에 정말 가치를 지향하고, 그러니까 가치를 굉장히 사회복지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민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사회복지 실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복지국가에 대한 담론들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정말 전문적으로 훈련되어 있거나 잘 아는 정말 멋있는 사회복지사들이 많다는 걸 거기서 처음 알게 됐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있는 뭐 교육 행사라든지 뭐 이런 데들을 막 따라다니면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같이 어울리고 같이 배우고 하는 거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봤더니 정말 배울 만한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 예전에 제가 멘토를 찾지 못해서 굉장히 목마름이 있었던 사회복지사였기 때문에 그럼 나라도 그런 선배가 되어주자라는 마음을 먹게 됐어요. 그래서 완전치 못하다 보니 항상 노력하고 성찰하고 공부하고 이러는 그 모습들로 아직도 갈 길이 먼 노력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마지막에 가치와 윤리를 바탕으로 전문적 사회복지 실천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복지사라고 적었습니다. 사회복지사라면 저는 가치와 윤리를 바탕으로 아주 전문적인 실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회복지의 중요한 가치가 두 가지가 있죠.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정의 실현. 이 부분들을 간과하고 그냥 단순히 내가 하는 서비스만 잘하는 게 과연 전문적일까? 물론 그것을 노하우 있게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서 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의 가치가 여기 탑재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모든 직업이 윤리를 가져야겠지만 우리 사회복지 현장은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실천 학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치나 윤리를 바탕으로 깔고 정말 요즘 사회복지사 자격증 되게 많이 딸 수가 있는 경로들이 있죠. 근데 그냥 모든 그 자격증만 가진 사람들이 다 사회복지사일까? 라는 생각을 하면 그렇진 않은 것 같거든요. 뒤에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그래서 내가 사회복지사라면 전문직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어떤 뭐 지식과 기술, 뭐 노하우, 정책에 대한 관점, 의견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이것도 제가 계속 공부하는 중이지만 그런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제가 조금만 더 제 얘기를 하면서 사회복지사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퀴즈를 준비했어요. 총 4가지 문제인데 여러분들 한번 자리에서 뭐 O, X 하면서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드리는 문장이 참일지 거짓일지 한번 알아맞혀 보시는 거예요. 첫 번째, 강사는 골드미스이다.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네, 막 웃으시는 분도 있고, 예, 제가 원하는 답은 사실 온데요. 예, 저는 골드미스는 아니고요. 애 엄마예요. 아줌마예요. 예, 저는 지금 12살짜리 딸을 둔 엄마고요. 워킹맘입니다. 예, 제가 예전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막 여기저기 막 교육도 다니고 행사도 다니고 사람들도 만나러 가고 그러면 정말 우리 아이를 엄청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저 아시는 분들은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아시는 분들도 저희 딸을 다 거의 아마 아실 거예요. 이름 아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면 이제 아이를 막 이렇게 행사장 데리고 가고 그러면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아, 사회복지사 조기 교육 시키는 거 아니냐. 뭐 어려서부터 사회복지사 교육이 되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과연 우리 딸에게 사회복지사를 하라고 할까요? 하지 말라고 할까요? 궁금하시죠? 예,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저는요,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사회복지사는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 딸이 만약에 사회복지사를 하고 싶다고 하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의사도 사람의 생명을 책임을 지죠. 저는요, 사회복지사도 한 사람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영향력을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을 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함부로 아무나 아무 생각 없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가 사회복지사로서의 어떤 소명, 사명감을 가지고 사람이 얼마나 존엄한지, 사회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안다면 하라고 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냥 난 엄마가 사회복지사니까 나도 한번 해볼래, 많이 봤으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저는 함부로 사회복지사 할 생각 하지 마라. 사회복지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저는 얘기할 것 같습니다. 어찌 사회복지사는요, 제가 생각하기엔 사람에 대한 어떤 존중, 존엄, 그리고 사회에 대한 관심,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어떤 관심이나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의지, 이런 것들이 없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딸이 사회복지사 한다면 함부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문제. 강사는 오지랖이 넓다. O일까요? X일까요? 예. 제가 어디 가서 강의를 하면 다 오라 그래요. 제가 그렇게 오지랖 넓게 생겼나요? 네, 제 오지랖이 좀 넓어요. 근데 이 오지랖이 넓다라는 게 한편으로는 되게 주변에 관심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사회복지사 전국에 오지랖 넓은 사회복지사들 모여서 그 오지랖에 대해서 막 특강 같은 거 한 적도 있었는데, 이 사진이 그때 그 특강 사진이에요. 박정아 오지랖 탐구 시간이라는 특강을 했었는데요. 물론 그때 제 오지랖에 어디서부터 기원이 있고 어떤 그 역사를 거쳐서 이런 오지랖을 갖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도 있었지만, 어쨌든 사람이나 현상이나 뭐 어떤 사회 구조나 이런 부분에 저는 진짜 관심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관심이 가는 데는 뭔가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조금 더 공부도 하게 되고, 또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 같고, 막 이런 나래들이 막 펼쳐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사회복지 실천을 할 때 저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감정에 대해서도 많이 살피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저 사람한테는 어떤 단어를 먼저 써야 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항상 같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지랖이 제가 사회복지 실천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누가 이렇게 묻더라고요. 사회복지사는 다 오지랖이 넓어야 되냐? 아닙니다. 여러 가지 성격 유형을 가진 분들이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한 조직에는 다양한 역량, 성향을 가진 분들이 함께 있어야 더 시너지도 있고 좀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꼭 오지랖이 넓어야 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오지랖이 넓은 사회복지사가 관심을 둘 수 있는 어떤 범위나 내용이 많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참 도움이 됐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강사는 노인을 좋아한다. O일까요? X일까요? 아까 제가 노인복지관 근무하다가 제가 한 11년 9개월 정도, 11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요. 그만뒀어요. 혹시 어르신한테 질려서 그만둔 걸까?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예, 저는요, 정답을 말씀드리면 어르신들 정말 좋아합니다. 예, 제가 11년간 노인복지관에서 근무하면서 어르신들한테 배운 게 정말 많아요. 그리고 저는 어느 정도로 어르신을 좋아하냐면 그 어르신들의 냄새가 좋아요. 물론 이제 와상노인이나 편찮으신 분들이
그 몸에서 나는 그런 냄새들은 조금 힘들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어르신들이 갖는 푸근한 내음이 있거든요. 저는 그 냄새가 너무 좋아요. 그 푸근한 내음이 뭔가 저를 잘 안아주고, 또 어르신들 덕담도 되게 많이 해주시고, 또 잘만 하면 칭찬도 정말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에요. 좀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요즘 뭐 핵가족하기도 하고, 뭐 어르신 세대와 젊은 세대들이 많이 분리되어서 지내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이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11년간 어르신들을 모셨을 때는 그분들을 굉장히 많이 관찰하게 됐고,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배운 게 많은데, 이 삶의 지혜가 정말 대단하시거든요. 그리고 뭐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하면 어르신들 뭐 고집스럽고 뭐 이렇다고 생각하지만 그 생각이 또 확고하신 거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 다년간 살아오시면서 가지게 된 그 철학들이 있으시기 때문이죠. 반면 굉장히 그 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우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나누고자 하시고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정말 얼굴에 그 인품이 배어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그 어르신들이 뭔가 제가 해결하려고 할 때 같이 도와주시고 할 때 보면 정말 그 삶으로부터 지혜, 현명함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었고요. 어느 젊은 사람보다도 굉장히 열정적이시고 자기 삶에 도전하시고 하는 분들을 많이 뵀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을 굉장히 좋아한다. 여러분들도 실습을 하시다 보면 다양한 대상을 만나실 수 있을 건데 평소에 내가 그분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으면 사실 그분들이 안 보이거든요. 저도 노인복지관에 다니면서 어르신들 폐지 줍는 것도 보이고 뭐 어르신들이 어떻게 다니시는 것도 보이고 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 어떤 관점을 보고 그들을 보냐에 따라 대상에 대한 나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편견 같은 것보다는 열린 사고로 우리 클라이언트 이용자분들을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문제. 강사는 사회복지사가 장래의 희망이었다. 맞을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면 뭐가 꿈이었을까요? 일단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장래희망이 사회복지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사가 뭔지, 사회복지학과가 뭔지 잘 몰랐던 사람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노래 춤추는 거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가수가 되고 싶었고요. 아니면 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남 가르쳐주고 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그 학창 시절을 지내면서 제가 저를 봤더니 굉장히 특출나지 못한 거예요. 그냥 좀 잘하는 편이긴 한데 뭐 키도 작고 제가 보기에 비주얼적으로도 별로 그 자신이 없었고요. 그래서 그냥 동네에서 노래방에나 가서 칭찬받자 이렇게 마음을 비웠고요. 그다음 교사는 사실은 수능 성적이 안 나서 못 갔어요. 예, 수능 성적이 제가 원하는 학교에 갈 만큼 나오지 못해서 뭐 꿈을 이룰 수가 없었죠. 근데 그러던 중에 저희 막내 아빠가 그 사회과 그 고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그 아시죠? 입시하면 이렇게 쫙 펴놓고 내가 갈 수 있는 학교들을 막 찾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작은 아빠가 제 점수를 보고 갈 수 있는 데를 막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온 데가 제가 졸업한 학교였는데요. 정말 뭐 일단 4군데를 넣었는데 딱 한 군데 예비로 붙었어요. 예비로. 그게 바로 제가 나온 학교입니다. 굳이 학교에 대한 정보까지는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예비로 간 학교, 예비 7번으로 붙어서 간 학교에 이제 사회복지학과, 심리학과가 있었는데 사회복지학과를 선택하게 됐죠.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대학교 갈 때까지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가서 사회복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제 적성하고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갔던 실습 기간이 신생기관이었어요. 근데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정말 부부사회복지사 수급자 얘기 나오던 그런 시절이어가지고 이런 사회복지사에 대한 직업 전망이나 뭐 그 직업에 대한 매력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제가 신생기관을 갔는데 나름 선생님들이 취미생활도 하시고 칼퇴도 하시고 재미있게 일하시고 좋은 환경에서 일하는 걸 봤더니 괜찮은 거예요. 여기도 일할만 하네 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단순하게 괜찮은 대우를 받고 그냥 괜찮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알아서 그때 그 긍정적인 기억이 내가 4년 동안 공부를 해서 투자했는데 이 길을 가야겠다. 어떻게 보면 되게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직장을 가게 되고 직업을 선택하게 된 거였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꿈 얘기를 했죠. 장래희망 얘기. 그러면 저는 교사와 선생님이 꿈이었는데 지금 꿈을 이뤘을까요? 저는 반은 이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단 사회복지 현장에서 뭔가 제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되게 많아서 가지고요. 춤도 되게 많이 췄고요. 노래도 되게 많이 불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제 자아 실현을 그 무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져서 감사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교사가 꿈인데 교사를 뭐라고 부르나요? 호칭에 선생님이라고 하죠. 자, 복지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들에게 주로 하는 호칭은 맞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모두가 저한테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잖아요. 교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호칭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꿈을 조금 반은 이뤘다. 이런 생각하면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 환경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리고 내 직업을 얼마나 의미 있고 재미있게 즐겁게 받아들이느냐, 그건 또 각자에게 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행복한 사회복지사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좀 사회복지사에 대한 얘기를 더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요, 바로 Why입니다. 왜? 여러분들 지금 현장 실습을 하고 계신데요. 여러분들은 왜 사회복지사가 되려고 하십니까? 왜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려고 하시나요?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우리 삶에 있어서도 그렇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무언가 행위를 할 때 내가 이거를 왜 하는가를 알고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전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회복지를 시작하려는 여러분에게,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를 하고 계신 많은 사회복지사들에게 꼭 했으면 좋겠는 질문이 바로 왜입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예, 그리고 왜 이것을 하려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숙고가 있는 사람은 그 일의 의미 또한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의 현장 실습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시겠습니까? 왜 이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은 해보고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생각할 기회를 저랑 같이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사회복지사가 되려고 하는데 사회복지사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물론 실습을 통해서 상당 부분은 해소가 되신 분도 있고 아직도 잘 모르겠는 분이 있고 실습을 하려니까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일단 그래도 저랑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사회복지사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현대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 노인, 여성, 가족,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개인적 문제를 겪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학 및 사회과학의 전문 지식을 이용하여 문제를 진단, 평가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돕고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사실 포괄적이긴 하지만 어떤 단순한 일 하나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포괄적이고 복합적인 환경 안에서 다양한 영역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사회복지사라는 것을 조금 아셨으면 좋겠는데요. 사회복지의 어떤 목적,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삶의 질 향상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떤 관점으로, 어떤 방향으로, 그것을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쭉 보시면 뭐 예전에 사회복지사를 어떻게 뭐 총칭을 했으면 뭐 자격증 발급이 어떻게 됐는지 얘기가 있는데, 마지막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회복지학과를 나와서 4년제 또는 2년제 아니면 요즘 사이버를 통해서도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얻으면 여러분은 사회복지사입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지셨습니까? 예를 들어 의사는요, 굉장히 오랜 기간을 두고서 공부를 하죠. 뭐 10년 넘게 15년, 16년 해야 뭐 전문의, 전공의 이런 것들을 딴다고 알고 있어요. 우리 그분들을 다 전문직으로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사는 전문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그냥 대학교 4년 공부하고 딱 현장에 나가면 저는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세요?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회복지도요, 패러다임이 계속 바뀌고요. 적용하는 기술이나 관점들이 계속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풀어내는 실천의 방식, 내용도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배운 것만 가지고서 그런 패러다임을 쫓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회복지사로 활동하려면 꾸준한 공부가 필요하고 꾸준한 학습 모임, 뭐 이런 교육들이 저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문가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그에 맞는 지식과 기술을 위해서 끊임없이 연마하고 통찰하고 성찰하고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치가 아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사회복지에 대한 어떤 소명의식, 그리고 전문직으로서의 사명감, 이런 것들도 함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회적인 책무가 요구되는 전문직은 대부분 선소문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의사는요,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있고요. 간호사는 나이팅게일 선서가 있어요. 그리고 한의사는 허준 선서가 있다고 합니다. 이 각 선서문 안에는 각각 전문직의 사명과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뭐 의사나 간호사, 한의사는 각각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지 이렇게 제가 적어 놨는데요. 또 이뿐만 아니라 검사, 변호사, 판사도 뭐 공익, 인권, 정의, 뭐 헌법, 법률, 양심과 같은 이런 본인들의 전문직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단어들이 잘 나와 있죠. 그렇다면 사회복지사 선서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사회복지사 선서를 보면 사회복지사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랑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실게요. 먼저 사회복지사 선서를 저랑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사회복지사 선서 읽을 때 참 가슴이 뭉클하거든요. 그래, 내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지. 이렇게 나아가야 하지. 내 자리는 거기에 있는 것이지. 그래, 나는 마땅히 이렇게 일을 해야 해라는 그 저만의 나름대로 주문을 외웁니다. 그리고 제 그 책상 맡에는 사회복지사 선서가 항상 붙어 있습니다. 볼 때마다 맞다, 난 사회복지사야. 사회복지사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겠어, 어떻게 실천해야겠어 라는 생각 많이 하게 됩니다. 저랑 같은 마음으로 사회복지사 선서를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서. 나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간 존엄성과 사회 정의의 신념을 바탕으로 개인, 가족, 집단, 조직, 지역사회, 전체 사회와 함께한다. 나는 언제나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저들의 인권과 권익을 지키며 사회의 불의와 부정을 거부하고 개인 이익보다 공공 이익을 앞세운다. 나는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준수함으로써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춘 사회복지사로 헌신한다. 나는 나의 자유의지에 따라 명예를 걸고 이를 엄숙하게 선서합니다. 바로 저랑 같이 하신 거 맞죠? 예, 사회복지사 선서가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각 단락마다 보면서 사회복지사 선서에 드러난 사회복지사의 정체성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단락은 사회복지사로서 갖추어야 할 어떤 기본 신념과 활동 범위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일단 나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할 때 이 모든 사람들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나라로 치면 전 국민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으로서 대상자를 분류하기도 하는데 그런 요즘 우리나라의 복지 추세, 다른 나라들도 그렇고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고 있죠. 그렇다면 모든 국민들이,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공평하게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인권들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모두를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누구는 복지의 대상이고 누군 복지의 대상이 아닌 것이 아니라 각자가 놓여있는 어떤 삶의 수준, 삶의 질에서 그 위로 조금씩 향상시킬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도시락 배달이 필요할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문화 프로그램이 필요할 수 있겠죠. 각자 상대적으로 갖고 있는 삶의 질을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사회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간다운 삶이라 함은 인간으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어떤 조건, 기반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사회복지 서비스,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향유해야 할 어떤 삶의 수준을 보장한다라는 이야기가 될 거고요. 여기에 또 삶을 누린다고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 어떤 이용자나 클라이언트들의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누린다는 것은 그들의 권리로서의 인정을 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앞에부터 말씀드렸는데 사회복지 두 가지 큰 가치,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정의 신념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인간에 대해 존엄하게 생각하는 기본적인 가치, 인간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인격과 품격을 갖추는 것, 그리고 생명을 중하게 생각하는 것, 사람에 대해 존중해야 하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는 인권적인 가치, 그런 것들 바로 인간 존엄성의 가치를 실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회정의란 단순하게 물론 서비스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정책을 하는 것도 안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회정의의 신념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는 사회와 복지에 모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고 사회적인 정책이나 이런 방향에도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한 사람의 어떤 그 삶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식사를 배달하고 아니면 그분의 어떤 뭐 정서적인 부분을 돕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이 놓여있는 어떤 사회 구조적인 제도적인 모순에서 이분을 구하는 것도 이분을 위한 사회복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거라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권력이 많은 곳과 적은 곳, 돈이 많은 곳과 적은 곳, 이런 것들이 불평등이 많이 야기가 되어 있는데 이런 제도나 이런 것들은 어느 쪽 편을 더 많이 들고 있을까요? 당연히 권력과 돈이 많은 쪽에 더 그것이 정의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 때문에 불평등이 심각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사회복지사들은 이 불평등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신념을 바탕으로 개인과 가족, 집단, 조직, 지역사회, 전체 사회가 전체 사회와 함께 한다는 것은 개인에게는 개인이 필요한 서비스나 뭐 실천, 또 가족, 집단, 조직에 필요한 것들, 그리고 지역이나 그 전체 사회, 국가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걸 함께 다루고 관심을 갖고 관점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 범위들을 아우를 수 있는 사회복지사여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언제나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편에 선다는 것은 그 편에 선다는 거는 그들과 함께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관점에서 함께 바라봐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여기는 더욱더 그 협의의 개념의 대상이 들어가겠죠. 정말 당장 그 보호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아주 기본적으로 그분들 편에 서서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사의 자리이다. 사회복지사가 그 자리를 지키려면 연극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갖고 그 사람들의 편이 될 수 있을 때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대상의 이야기도 될 수 있지만 사회복지사가 어느 자리에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지에 대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인권과 권익을 지켜주고 사회적으로 불이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힘,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는 힘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개인이익보다 공공이익을 앞세운다고 돼 있는데 뭐 저는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사 개인이익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처우 정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분들이 그 좋은 수준의 어떤 처우를 받고 일할 수 있게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들이 또 일일 수 있지만 하지만 그런 개인이익이 사익이 공익을 넘어서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사회복지가 수단이 되고 어떤 돈벌이가 되고 하면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접할 수 있듯이 뭐 비리 문제라든지 뭐 인권의 문제, 학대의 문제, 그리고 먹거리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은 개인 이익이 공공의 이익을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성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어쨌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은 바로 사회복지사로서의 어떤 책임감과 의지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뭐 누구가 시켜서가 아니라 나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이런 사회복지사로서 난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춘 사회복지사로 헌신하겠다라는 나의 의지를 표명하고 사회복지사의 어떤 사회적 책임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문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 윤리적이고 또 책임감 있는 사회복지사가 되겠다라는 그런 이 내용 같고요. 어쨌든 이거는 굉장히 사회복지사의 소양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사회복지사 선서를 가지고 사회복지사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그럼 사회복지사들이 어디서 일을 하냐? 뭐 잘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실습을 하고 계시나요? 사회복지사 활동 영역은 이렇게나 다양합니다. 뭐 3종 복지관이라고 하는 복지관부터 시작해서 뭐 장애인이나 어르신이나 거주하는 시설들도 있고요. 요양하는 시설, 아이들을 키워내는 시설, 아이들을 돌봐주는 시설, 또 청소년들이 뭐 쉴 수 있는 시설, 또 한부모나 건강하지 않은 가족들이나 다문화 가족들을 지원하기도 하고 또 여성들의 권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곳도 있고요. 정신재활, 뭐 자활, 그리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일하는 행정복지센터, 뭐 구청, 시청, 또 자원봉사센터에도 사회복지사들이 많죠. 그리고 이런 사회복지기관이라고 일컫는 그런 시설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병원에서도 또 군대에서도 교도소에서도 사회복지사들이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복지 실천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아마 교과서에서도 많이 배우시고 실습을 통해서 직접 실천을 해보셨을 거예요. 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뭐 상담도 하고 서비스도 제공하고 뭐 자원이나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하는 사례 관리를 통해서도 실천을 할 수 있고요. 또 프로그램에 대해 기획을 하고 개발하고 진행하고 평가하고 이런 과정들을 갖게 되기도 하겠죠. 그리고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주민들과의 어떤 협업 그리고 네트워크, 그래서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고 변화시키고 하는 그런 활동들, 그 안에서 주민들을 옹호하고 대변하는 역할들도 하는 것이 사회복지사들의 일입니다. 그리고 또 공공서비스, 주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일이죠. 어떤 공공서비스의 대상을 선정하기도 하고 급여를 드리기도 하고 생활지도에 대한 부분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공공사회복지 영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는 것들, 뭐 배치하고 교육하고 뭐 하는 그런 역할들도 할 수 있을 거고요. 또 그 직접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책상에서 하고 머리로 하는 일들도 참 많습니다.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무언가를 분석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하는 그런 연구로 하는 사회복지사들도 많고요. 또 어떤 정책 형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뭔가 이슈 파이팅을 하는 그런 정책 제안을 하는 영역까지, 사실 사회복지사의 영역, 사회복지사 실천 영역은 미시적인 것부터 거시적인 것까지 굉장히 다양하고 범위가 많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정체성, 뭐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사회복지 실습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 현장 실습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보셨나요? 그냥 시킨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 기간에 올 땐 그래도 뭐 하나 건져 가셔야죠. 배워 가셔야죠. 아니면 이게 나랑 맞지 않는 거다, 이거 정도라도는 알고 가셔야 이 실습 힘들게 하시는데 좀 얻어가는 게 있지 않을까요? 자, 사회복지 실습이 중요하고 필요한 이유는요,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 그게 사회복지사라고 했잖아요. 그런 사회복지사가 되는 첫 번째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 현장을 직접 경험해보는 과정이기도 하죠. 물론 여러분들 중에 자원봉사라든지 뭐 여러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기관을 경험해 보신 적은 있지만, 자원봉사로서 할 수 있는 영역, 그리고 그러니까 범위나 영역, 내용들과 실습생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달라요. 그리고 또 실습생으로 있는 것과 직원으로 일하는 것은 완전히 또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직간접적인 경험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실습 현장에 가시는 거죠. 분위기, 뭐 돌아가는 상황, 뭐 기관의 성격, 뭐 이런 부분들을 실습을 통해서 아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적성에 적합한지 꼭 확인이 필요한데, 그런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서도 현장 실습 과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또 중요하냐? 이런 것을 제대로 하는 첫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첫 인상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첫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어디서 어떤 경험을 했느냐는 그 다음 나의 행보를 결정짓게 되는 것으로 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간에서 이 실습 과정을 어떻게 겪어내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얻어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실습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영향력, 그리고 얻게 되고 배우게 되는 것은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 실천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이용자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기관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인식도 하는 그런 경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실습에서? 저는 단연코 슈퍼바이저라고 생각합니다. 슈퍼바이저를 정말 잘 만나시면 많이 얻어가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만큼 호응을 해주시면 우리 슈퍼바이저 선생님들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시고 노력하실 거예요. 사회복지 현장 많이 복잡하고요. 어려운 것도 많고요. 정말 많이 바빠요. 빡셉니다. 그 과정 속에서도 후배를 양성하겠다라고 이렇게 시간을 만들고 여러분들에게 애정을 쏟는 슈퍼바이저들에게 박수도 보내주시고, 그 슈퍼바이저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 노하우들을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내어주고 알려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그런 자세로 슈퍼바이저를 잘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고마움도 표현하시고 더 많이 배우기 위해서 노력도 하시고 다가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요. 어쨌든 어떤 슈퍼바이저를 만나느냐, 여러분들 실습에서 사회복지사로 남느냐,
나는 그만두느냐, 여기에도 아주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장 실습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저도 되게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서 실습생들 이렇게 해줬으면 참 좋겠다 라고 저도 바라게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모습들이 참 좋더라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요, 우리 실습하는 예비사회복지사들이 나는 정말 예비사회복지사야 라는 마음으로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실습 과정에서 근태관리, 과제, 실습에서도 제대로 못하면 여러분들 나중에 취업해서는 잘 하실 수 있을까요? 연습하시고 도전하시고 해내시고 또 시도하고 뭔가를 해냈으면 성취감도 맛보시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준비가 안 되고 연습이 안 되면 과연 취직해서는 잘 하실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예비사회복지사라는 마음으로, 예비직장인이라는 마음으로 이런 조직에서, 그리고 내 동료들하고 선후배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하시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사회복지사라면 이런 소양을 갖고 이런 생각으로 이런 철학으로 일을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배우는 과정으로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하니까 따라서 하고 이게 아니라 왜 저렇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우리 슈퍼바이저들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복지 선배들이 본인들의 노하우가 정말 다 많이 있거든요. 그럼 그 역량들을 빼먹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실습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학교에서 배운 이론들이 있으실 거예요. 뭐 개별화 원리가 될 수도 있고요. 메슬로우의 뭐 욕구에 대한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실천 현장에서 어떻게 녹여내고 있고 어떤 식으로 반영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시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이게 그 얘기구나. 인테이크라는 게 이런 거구나. 우리가 그동안 이론서에서 보던 그런 단어들, 문장들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면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장의 노하우와 실천이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파악하냐면, 저 같은 경우는 관찰을 많이 하시라고 하고 싶어요. 모든 사회복지사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강점이 다른데 그분들이 각자 주어진 역할들을 어떻게 잘 해내고 있는지 많이 관찰하시고, 누가 오면은 이렇게 응대하는구나, 누가 이런 걸 물어보면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구나, 전화 응대는 어떻게 하는구나, 페이퍼는 어떻게 작성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많은 관찰을 통해서 자기 걸로 만드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만나는 이용자와 기관을 잘 이해하는 과정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든 것은요, 아무리 좋고 귀중하고 소중한 걸 여러분에게 내어드려도요, 받아들이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제가 지금도 굉장히 열변을 토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뭐 하나라도 어떤 신념이든 어떤 다짐이든 뭐가 가져가시는 분은 되실 분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좋은 명강사가 와서, 좋은 슈퍼바이저가 와서, 아니면 아주 훌륭한 기관에서 여러분이 몸을 담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내 거로 내재화시키지 않고 성찰하지 않고 학습하려 하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다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건 다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의 몫이니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어떤 기관이든 어떤 사람이든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게 안 돼, 저런 게 안 돼라고 이렇게 뭐 험담을 하시거나 이러기보다는 좋은 것들만 배워오시고 좋은 기억들만 가지고 오셔서 실습이 귀중한 경험이고 그런 재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처받으시는 일 같은 것도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여러분, 이제 실습이 끝나면 여러분들은 뭘 하시죠? 네, 학교 가서 이제 과목 정리가 다 되고 졸업하시고 하면 자격증을 발급받으셔야 되죠. 그러면 그때 저를 다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실습 과정이 끝나면 자격증 어떻게 발급받는지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물론 각 과사나 뭐 교수님들께서 잘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증을 발급받는 절차는요, 일단 저희가 중앙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라는 게 있고요. 그 밑에 17개 시도의 지방협회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자격증 신청은 본인이 살고 계시거나 뭐 일하고 계시거나 주로 이제 활동하시는 그쪽에다가 그 자격증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협회에서 그 서류를 다 검토를 해서 중앙에 있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검증과 검토를 거쳐서 여러분들에게 등기로 원하시는 곳으로 등기를 통해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자격증 발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각 시도 협회에 여러분들이 신청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격증 발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요, 현재는 한 5가지 정도 돼요. 그 자격증 발급 신청서가 필요하고요, 성적 증명서 원본 필요하고, 현장 실습 확인서도 원본. 현장 실습 확인서 꼭 잘 갖고 계셔야 돼요. 잃어버리시면 아주 복잡해집니다. 원본 필요하시고, 반명함 사진, 그리고 최종 학력 졸업 증명서 원본이 필요하십니다. 이렇게 증명서 같은 경우는 3개월 이내의 것들만 유효기간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혹여라도 자격증 발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협회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공지사항을 통해서 안내하고 있으니까요. 신청하시기 전에 협회 그 홈페이지 꼭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격증 접수를 아까 그 각 시도협회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직접 방문을 하셔가지고 서류를 내셔도 되고요. 저희가 등기 우편을 통해서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방문 접수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할게요. 모든 자격증을 발급받을 때는 수수료가 발생을 해요.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수수료 10,000원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을 받으실 때 사회복지사 회원증도 함께 발급받고 계십니다. 자격증을 받을 때 회원증을 함께 발급받으시면 행정적으로도 편리하시고 이후에 사회복지 현장에 나오셔서 별도로 회원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들이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사 회원으로서 사회복지사 전문직인데 우리 함께 연대해야 되는 같은 분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회복지 회원으로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사회복지사 회비를 납부를 해주셔야 저희처럼 사회복지사를 위해서 일하는 기관이 더 힘을 내서 여러분을 대변하는 역할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으실 때는 회원증도 꼭 같이 발급받으시고 회비도 같이 내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야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로서의 어떤 준비가 더 되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은요, 사회복지사 그 회원들에게 돌아가는 이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회원 목리 서비스가 많으니까요. 그거를 위해서라도 꼭 사회복지사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관리하고 사회복지사 전문성을 위해서 일하는 기관, 바로 저희와 같은 사회복지사 협회입니다. 여러분들 사회복지사 협회 들어보셨나요? 오늘을 통해서 꼭 알아셨으면 좋겠는데요. 자격증도 발급하고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나 권익을 위해서 힘쓰는 기관이고요. 또 전문성 증진을 위한 교육과 훈련 활동도 하고 있고, 또 사회복지 관련된 어떤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취업이나 실습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전문가 집단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로 입문하는 그 순간 나는 협회의 일원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 함께 우리의 영향력을 위해서, 사회복지사 위상을 위해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받을 때는 지방사회복지사협회로, 그리고 사회복지사 협회들은요, 순수하게 협회와 보수교육의 일부 수익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나 시정부나 상대로 저희의 의견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사회복지사협회가 조직적으로 앞장서서 해결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힘을 좀 실어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격관리, 처우 개선, 권익 향상, 사회복지사 회원 서비스,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협회와 함께 해주시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사회복지사협회는요, 항상 우리 협회가 왜 존재하는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존재해야 사회복지사들에게 힘이 되고 사회복지사들이 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을지, 사회복지사들이 감정노동도 많고 을에 놓여져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도 많은데 어떻게 해야 더 감동을 받고 자부심을 느끼면서 동기부여가 돼서 더 좋은 서비스를 국민과 시민들에게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역할을 찾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협회, 존재감 넘치는 협회, 자부심을 주는 협회, 감동을 주는 협회, 정이 드는 협회, 신뢰받는 협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인천사회복지사협회 많이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들과 현장에서 다시 만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협회를 통해서, 협회 현장의 소리라는 그 홈페이지에 창구가 있어요. 그쪽을 통해서도 이야기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사회복지 현장에서 멋있는 사회복지사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